8월 29일 JBC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248일째입니다. 1248일째. 자, 내일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249일째 우리 공화당이 창당 3주년을 맞이합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고 또 저기 자막처럼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248일이 저 표기가 없었다 그러면요, 아마 우리 공화당도 창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무난히 대구에서 사선 의원을 당선됐을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있는 평안 장군, 허평한 장군님도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통일 관련 운동을 하고 계셨을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공화당 많은 당원들도요, 지금 이제 이 8월 마지막 더위 집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피서를 떠나고, 그리고 또 배우자들과 여행을 가는 막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JBC 뉴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가 언론사에 있어서 잘렸을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에서 또 계속 길을 걷고 있었는지, 아마 고리타분한 길을 걷고 있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30년 이상 하다 보면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냥 시계 추바늘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직장 생활을 했을 것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람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제 삶도 다 제가 이쪽 이 길로 오기를 온다는 것은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 대표가 지금 대구에서 떨어지고, 또 우리 공화당을 같이 창당하고, 이런 것들, 허평한 장군이 또 우리 공화당 창당하고, 또 지난 7월 초에 내경색으로 쓰러지고 등 상상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참 재밌고 흥미로운,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 했지만요, 우리 공화당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우리 공화당에 들어와 가지고 단물 다 빼먹고 도망간 자들, 이런 자들은요, 밖에 나가 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잘 못 됩니다. 잘 못 되고 있어요. 본인들 스스로는 잘 되고 있다 그러지만요, JBC 뉴스와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분들이 더 잘 돼야 되고요, 더 자기들 스스로 외연이 확장되고 더 많은 국민들 지지를 받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저항을 해야 되는데 찌그러들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공화당에서 대한민국 다 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유튜브 중에서 우리 공화당 피 안 빨아먹은 유튜브 있습니까? 대한민국 유튜브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팔이 안 한 유튜브 있습니까? JBC 뉴스는 아직까지도 3년 동안 우리 공화당 팔이하고 있습니다. JBC 뉴스는 3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팔이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한결같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는 거고요.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다가 돌아선 자들 중에서는요, 좀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분들 못 봤습니다. 물론 우리 공화당을 계속해서 남아있다 해가지고 살림살이가 펴지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공화당의 민심은 천심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그 애국심은요, 바로 호국 명령들 어떤 그 애국심, 또 대한민국 혼, 모든 게 다 쓰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을 떠나면요, 무슨 병 나는지 압니까? 발병 납니다. 발병이 아니고 그냥 망가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공화당 이제 3주년 맞았습니다. 3주년 맞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주년 지난 시절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좀 하고, JBC 뉴스는 끝까지 우리 공화당 함께 갑니다. 우리 공화당 함께 간다는 것은요, 제가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활동을 한다는 게 아니고, JBC 뉴스가 기존 강령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문뻥 정권 끌어내리는 거,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화, 또 이 한미 동맹 강화,
자유시장 경제 뭐 고수 뭐 이런 건데요. 이것이 우리 공화당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거기서 하나라도 빠져나가면요, 제가 우리 공화당 지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9일 날 총선 딱 6일 앞두고 우리 공화당 당사 앞에 했어요. 김경재, 서경석 등 관련 어떤 그 단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아주 그냥 저주스러운 발언을 하고, 허평한 조원진 대표에게 역적이라고 표현하고 배신자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끝까지 해체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자들 지금 이제 이 보수파들이 미통당이 좌클릭을 하면서 이 미통당을 따르던 그런 세력들이 지금 닭 쫓다가 하늘 본격이 된 겁니다. 그들은 지금 미통당에서는 썩은 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자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다시 임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공화당 일부에서도 이제 다 뭐든 외형 확장을 해가지고 다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공화당을 아무리 지지하지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0년도 4월 9일 날 그 앞에서 우리 공화당 저주 퍼부었던 자들, 그리고 거기에 이름 올렸던 단체들, 저는 거기서 그 단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요, 저는 그것도 우리 공화당 지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이유 중에서는 바로 핵심인 바로 순수한 애국심들입니다. 순수가 밥 먹여주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 순수는 이제까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는 대한민국 지키는 데 있어서 주춧돌 역할을 저는 해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무리 외연 확장도 좋지만 깨나 꼬동이나 모두들 다 받아들이는 순간부터는요, 우리 공화당은 무너집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 끝까지 뭐 3년 동안 우리 공화당 지지했는데 그런 놈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또 많은 이 순수한 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상처를 입으면요, 제가 못 봅니다. 가서 패 죽일 수도 없고 그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지금부터는요, 우리 공화당이 사람 인재, 사람 들어오는 작업들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저한테도 뭐 우리 공화당에 뭐 입당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나 꼬동이나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 방주는요, 하나님이 인정한 선택한 자들만 의회가 탈 수 있습니다. 깨나 꼬동이나 탈 수 없습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들요, 이쪽 배신한 놈들 다시 들어왔다고 또 와가지고 또 배신, 또 분탕시킵니다. 그런 것들 들어온 분들요, 그냥 저거들끼리 잘 놀라고 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이 대한민국에서는 원칙화 원론으로 저는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허평한 장군님 얼굴 보일 겁니다. 아까 제가 방송 이제 음악 방송이 제가 마실을 가끔 가는 방송인데요. 그 방송이 아침 새벽 뭐 6시부터 하더라고요. 6시 몇 분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하면 이제 음악이 있는 분들, 예청자분들이 또 저한테 많이 들어올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 방송 몇 시에 끝나는 겨 이러니까 9시에 끝난다. 9시에. 그래서 제가 넌 8시 반부터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일찍 끝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8시 반에 약속을 못 지키고 8시 한 45분, 50분경에 방송인 것 같은데요.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갑자기 뭐가 뻑대고 아웃돼가지고 같이 한다고 죽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제가 막 약속 8시 반에 못 지켰습니다. 8시 반에 JBC 뉴스 한다고 우리 그 음악 TV에서 오라이 빠꾸 했는데요. 오라이 빠꾸 하신 분들 오늘 뭐 저기 들어온 거
제가 아주 실망 안 시키게끔 여러분들 속풀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 공화당 세미나가 있죠. 우리 공화당 국민의 바닷속으로 오늘 이 방송 끝나면 우리 애청자분들 다시 우리 공화당 세미나 들어가십시오. 조원진 대표, 오늘 허평한 대표가 오늘 이제 내경색 입은 이후에 JBC 뉴스와 그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오늘 처음 우리 공화당 당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한상수 교수, 강석훈 수석, 옛날 경제수석했죠. 박근혜 정권 때. 서정욱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이 세미나를 합니다. 10시부터 아마 세미나 했기 때문에요. 저는 방송을 한 40분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0분경에 마쳐야만 뭐 10분 동안 밥 먹고 10분 동안 씻고 그 방송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오늘 제가 이제 저 세미나 패널로 참가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아직까지는 이 우리 공화당의 어떤 국민의 바닷속으로 가는 그런 세미나에 얘기할 수 있는 그릇도 못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자는 글로서 얘기해야 되고요. 또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해야 되고 판사는 판결문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거 가가지고 뭐 우리 공화당이 앞날 앞길 이런 것들 이야기할 분들 무슨 뭐 큰 그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JBC 뉴스가 우리 공화당의 앞길에 대한 것들을 맨날 시부리지 않습니까? 맨날 시부렸는데 뭐 저기는 오늘 이제 좋은 분들 정말 조원진 대표, 허평한 장군, 한상수, 강석훈, 서정근 변호사 이런 분들의 어떤 시국 논평도 여러분들 또 들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저분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가 좀 듣고 오늘 또 뭐 제가 할 거는 없습니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글 적고 또 도시락 까먹고 글 적고 그러다가 저녁에 노래 한 곡 부르면서 이제 집에 올라갑니다. 요즘 저 버스도 안 탑니다. 뭐 실제 지금 우리 지금 이 코로나 2단계에 됐지만요. 지금 3단계랑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걸어왔는데 한 7시경에 제가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아침 7시에 사무실 도착했는데 사무실이 오늘 오는데 딱 두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을 마주쳤어요. 아침이기 때문에 여기는 서울에서도 성신여대 이 성북구 쪽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지역인데도 지금 사실상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3단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한번 이래 뭉치고 하면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연탄가스 중독돼 가지고 사망한 사람들이 유수가 되는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80년대까지도 그 유수가 주를 이뤘습니다. 어느 경북에 사는 누구 울산 청곡자동차, 전곡자동차 거기에서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깨끗하게 했다 이런 식의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뉴스가 사라지고 그 대신 뉴스가 마스크 안 쓰면 이제 마스크 안 쓰다가 성게가 시비가 붙었다든지 마스크 안 써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실랑이를 벌였다든지 이런 뉴스가 아마 지금 이런 뉴스가 이제 지배적으로 많이 노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뉴스도 흐름이 많이 바뀌고 이제 변화되고 이런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광화문 집회인 지가 보름 됐습니다. 횟수로 딱 15일째인데요. 저도 제 스스로 이 광화문 집회를 안 갔지만 광화문 집회 가셨던 분하고 제가 이제 잠시 한담을 했어요. 한담을 했는데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저는 그로부터 이제 사실 이제 지난 17일 날 제 이제 이 막내 애가 이제 발 수술을 했는데도요. 제가 병원을 안 갔습니다. 혹시나 이제 그래서 수술했는데도 병실에도 못 가보고 제가 그냥 제 스스로 자가 격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 이제 집 왔다 갔다 했는데 사무실 올 때도 좀 사람도 없지만요. 혼자서 걸어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1.5km 되거든요. 매일 걸어 다닙니다. 왔다 갔다 오는데 걸어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제 스스로 자가 아닌 자가 격리를 했는데 아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도 보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어제 보니까 이제 보름 지났기 때문에 활동해도 된다 그러는데 활동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어떤 무관념 깜깜이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 공화당의 어떤 코로나 이 지금 확진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영의 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바로 스스로의 방역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 당원들 지금 영의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아마도 상당한 기적을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싶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 3년. 야,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요. 아이고, 제가 그냥 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봅니까? 왜 여러분 우리 공화당 지지해요? 야, 우리 공화당 정말 많이 싸우고 많이 또 또 칭찬도 듣고 저는 사실 우리 공화당 그때 당시 대한애국당이죠. 대한애국당에 있는 분들 보면요, 이 사람들 완전히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정신 나간 사람들 같더라고요. 좀 많은 사람들이지. 그 당시 이제 조원진 대표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 또 허평한 장군에게도 아니 이 국군 기무사령관까지 하셨던 분이 뭔 지금 대한애국당에 지금 창당하고 대한애국당에 있나라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이 대선 때는요 홍준표를 지지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를 실다리 깠었거든요. 조원진 대표 왜 그 대선 놓냐고 자격도 안 되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이 조 대표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방송했던 사람하고 이제 상당히 조 대표에 대한 비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JBC 뉴스는 2012년 10월 18일 날 만들어진 방송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이제 소위 이제 유튜브 보수파 유튜브의 원조 방송이라 하지 않습니까? 거의 원조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지금이야 구독자 수가 개나꼬동이나 30만 원, 40만, 100만 같지만요. 그때 JBC 뉴스가 이제 구독자 수 해가지고 보수파 방송 중에서 3위까지 올라가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10위권 내 그때 10위권 내가 4만 명이 되니까 그때 보수파 방송 10위권 방송으로 랭킹되고 그때 7위였던가 이렇게 되던데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뒤로 이제 뒤로 물렸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미래통합당,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죠. 당시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분들 거의 한 8, 90%가 JBC 뉴스 거의 100% 받아봐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당시 우리 공화당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대한애국당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세미나 같은 데 가면요. 세미나 가면 하여튼 대한애국당에 있는 분들 맨 앞에 앉아 있어요. 빽빽이들입니다. 그 조금 이제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어쩌고 사람들하고 싸워요. 그대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대들이 홍준표 맞자고 이라고 하면요. 저는 사실 제가 세미나에 혹은 이제 이래 강연을 할 때 대한애국당 그 당원들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도. 왜냐면 분탕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강연할 때 여기 혹시 대한애국당 이 당원들 몇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김없이 손들어요. 그러면 이제 몇 분 손듭니다. 그럼 나머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데는요. 우리 공화당 사람도 한 5명, 6명 이렇게밖에 안 오고 나머지는 거의 한 150명 또 이상 이 사람들은요. 다 이 반애국당입니다. 반대한애국당.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분들이 눈에 가시예요. 근데 그분들이 꼭 앉으면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맨 앞에 앉으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또 다투입니다. 막 저거 어떻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다투기를 하다 보면요. 강연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여기 오더라도 그 행사를 이제 주최해 주는 분들한테, 중안한 분들한테도요. 그 다음에 할 때는 좀 이래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 분들 부르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제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 사람들요 자고 막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지금은 대한애국당이죠. 그 당시 이제 또 지금은 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놈이 돼버렸어요. 지지하는 놈이. 왜 지지했겠습니까? 왜? 그 당시에 제한테 와가지고 그래 깽판 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얘기가 맞아요. 그분들 얘기가 주장이 맞고 돌아서니까. 맞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 저 아줌마, 저 할머니들 이야기하는 게 제가 뭐 맞긴 뭐가 맞아라고 예세했지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진짜 말 그대로 뭐 S대학교 해외 유학하는 교수라든지 정치인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 의견을 존중했겠지만 저분들 의견들, 이 대한민국 진실과 정의를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민초들이 만든 정당을 왜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 사고가 결국은 나는 어떤 상위적인 개념들, 특권층의 개념을 이익을 대변해 줬는 거 이제까지라는,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외치지만 저런 아스팔트의 진실과 정의를 나는 왜 무시했느냐라는 이런 것들. 스스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침묵하고 그냥 뭐 우리 공화당도 좋고 미통당도 좋고 뭐 따블당도 좋고 이렇게 가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운영이 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이 집은 우리 공화당 당원만 받습니다. 미통당 혹은 따블당은 우리 가게에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써낼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저는 거의 한 90% 이상이 미통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다 JBC 뉴스를 시청하는 애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는 지금부터 우리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그동안 JBC 뉴스를 보았던 지지자들은요, 지금 완전히 멘붕이 올 거예요.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럼 멘붕이 오는 걸 둘째치고 그동안 이제 JBC 뉴스가 그분들로부터 뭐 후원도 받으면서 방송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첫째, JBC 뉴스의 어떤 이 애청자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무주공산이 돼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저도 방송을 운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이제 제로 형식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방송의 위상이라든지 방송의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운될 것이고. 그리고 또 네 번째는요. 당시에 이제 저한테는 JBC 뉴스를 좀 이래 투자를 해가지고 확대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 제안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제안 오면요, 따지고 보면 아유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투자 받아가지고 저도 방송국을 크게 키우고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기회마저도 다 날아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이 대한애국당 그러면 싸움딱, 저 사람들 무식하다 뭐 등등. 이게 뭐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본인이 우리 공화당만 상사하겠다 그러는 순간부터는 이 망하는 집이거든요. 결국 저는 우리 공화당만 장사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3년 전만 하더라도 JBC 뉴스가 뭐 이 유튜브들 중에서 이제 랭킹 뭐 5위에 랭크되고 보수파의 어떤 이 기존을 달렸던 방송으로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뭐 방송 한번 하면 이 순간 이 방송 이 독자 수가 뭐 3만 5만 올라가 가지고요. 당시 유튜브부터 뭐 일주일 단위로 뭐 보니까 뭐 많은 시청이 했던 뭐 방송사 해가지고 메디가 올라오고 이런 적이 많았었어요.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우리 공화당을 이제 지지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이제 대한애국당이 8월 30일 날 2017년도 창간되고 제가 우리 공화당은 2017년도 한 12월쯤 돼서 제가 지지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4.13 당시 2018년도 4.13 지방선거 열릴 때 그때 이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제법 굉장히 이상한 놈이라 봤습니다. 정당이라는 정당도 아닌 언론에도 알려지지 않는 정당. 당신 정신 나가지 않느냐고. 뭐 제 이제 언론계에 있는 선배들도요. 네 요즘 뭐하고 지내냐? 그러면 만나면 이제 저 대한애국당 지지해가지고 뭐 이런 하고 싶어. 대한애국당이 많은데냐? 이런 정당인데 이거 뭐 태극기 부대 지지하냐? 네가 언제 태극기 부대 소속인가?라고. 이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함으로써 저에게는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첫째, 제 태극기 부대 놈이다. 두 번째, 제 친박 새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해를 못해요. 제가 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 거에 대해서 뭐 제가 굳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합니까? 지지한 이유를 내가 밝힐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뭔지 압니까? 당시 제가 이제 각 정당에 이 강령을 쭉 봤습니다. 대한애국당이 그때 강령을 봤죠. JBC 뉴스는 그때 당시에 종북 좌파 쓰레기 척결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고, 그리고 구속도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기본 모토를 가지고 방송한다라고 제가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JBC 뉴스의 강령이고요. 그 강령에 맞는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다고요. 저는 우리 공화당이 어떤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을 볼 때는 알러지 반응을 보였지만 강령을 볼 때는 이거 내가 강령이 맞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상과 이념이 맞는데 왜 제가 그 정당을 지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상과 이념이 맞는데 하물며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하면 JBC 뉴스의 외형이 확장되지 않고 수익도 줄어들고 또 방송사의 언론사의 권위도 싸그라들고 또 이것은 어떤 이 민초 정당에 대한 한계점들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저는 그 프레임에 빠져버린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도박적인 측면, 무모한 짓일 수도 있다. 왜 굳이 거기에 대해서 천명하느냐지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대한민국 자유보수 우파의 가장 큰 맹점은 뭔지 압니까? 나를 속이는 놈들이 많아요. 나를. 야, 이 자식아, 네가 지금 문재인 물러가라며. 근데 미통당이 문재인 물러가랍니까? 안 하잖아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친다며. 미통당이 석방을 외칩니까? 안 외쳐요. 야, 이 자식아, 미통당이 탄핵 무효를 외칩니까? 안 외칩니다. 근데 너희는 왜 미통당 지지하는데? 그래도 큰 정당이기 때문에. 이 새끼 봐라. 네가 여기서 돈 있고 여기서 권력 있으면 네 그게 지지하는 거야, 이 새끼야.
이쪽에 있는 게 진실이고 이게 바로 임마 진실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정정당당한다 그러면 일로 당연히 임마 지지를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 아이 일단 이기고 봐야지. 씨 병신이고. 저는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념과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우파에 있어서도 이념의 지도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것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연히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친 자들이 당연히 이 논리의 기준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을 왜 지지 안 하는가 물어보면요. 조원진이가 너무 1인 독재를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너무나 분열 분탕하고 빽빽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합니다. 어이 빙신아, 니는 그러면 씨발 우리 공화당 보고 조원진 보고 지금 니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니는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들 보고 우리 공화당 지지하느냐고? 니 같은 놈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임마. 들어오지 마라. 니 안 들어오는 게 다행이다. 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거는요. 조원진 대표 저는 당시에도 일면식이었습니다. 허평한 장군요. 당시 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댔을 때 저를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 저하고 하다못해 밥을 한 번 먹었다든지 커피를 한 잔 마셨다든지 지나가다가 농담 한마디 한 분들이 있으면요.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저는 전혀 몰라요. 누구의 권유와 누가 좋기 때문에. 다만 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 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와 석방과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그 세 가지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는 그 일념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신을 개성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역사와 체질을 지키는 이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에 물려주자. 이게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돈이 그보다 더 중요합니까? 외연 확장이 그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저는 그동안 저에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 해가지고 비아냥거렸던 분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죠? 당신의 정치적 입시입니까? 아니면 유튜브들도 다른 데에 대한 더욱더 외연을 확장시키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지 안 한다 이겁니까? 뭐예요? 저는 제가 이해와 납득될 수 있는 세 가지 그 얘기만 듣더라도요. 저는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를 슬슬 피해요. 이제 보면 슬슬 피해요. 야 저놈하고 있으면 제가 이건 좀 삐딱하거든요. 저는 어떤 현상을 볼 때는 항상 옳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좋은 거는 진짜 무지없이 좋게 받아들이는데요. 이 기자적 시각이 강해가지고 항상 비판적 딱 봅니다. 먼저 삐딱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일을 만나는 분들도요. 야 쟤는 만나면 항상 삐딱하게 이야기한다.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 똑바로 이야기해봐라고 이 양반아. 왜? 조원진 대표가 친중이라기 때문에. 친중인데 근데 왜? 아니 내가 조원진 대표를 내가 이해해서 내가 우리 공화당 입당했냐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느냐고. 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논리가 안 되거든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방송하면서도 내하고 논리를 해가지고 내 논리를 남 깨워달라고. 아니면 1대1 토론을 하자고.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잘못됐는지. 저는 갈짓자 걷는 거 싫어하거든요. 또 왔다리 갔다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를 외쳤던 자들이 대통령을 탄핵을 지지했던 그 정당을 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석방을 반대했던 자들이 대통령 석방을
침묵했고 지지했던 저 정당을 밀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반대하고 촛불 집회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하고 퇴진을 시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자들이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좌파 이중대 그런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왔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완벽하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상가, 이념가, 행동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다, 완벽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도 말합니다.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 내한테 세 가지만 얘기해달라고. 그럼 나 우리 공화당 지지 안 한다고. 이 돈을 보고요. 사람을 보고 우리 공화당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JBC 뉴스가 구독자가 이제 97,000입니다. 97,000.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대단하다고 봐요.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있는 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고 일갈되게 지금 갔다 그러면요. 아마도 저도 구독자가 한 50만 이상은 됐겠죠. 나름대로 이제 50만 이상 되고 나서 뭐 광고 수익도 들어오고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후원도 좀 더 들어오고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투자도 되고 그러면 제가 뭐 이 방송사에 기자들도 두고 저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겠죠. 저도 그 신문사를 운영해봤던 대표이사였습니다. 대표이사를 역임했어요. 제가 직원이 50명 데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 언론을 모르기 때문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고 예를 들어 KBS, MBC 총영조 방송이 공유파 방송이 뭐합니까? 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JBC 뉴스가 제 혼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방송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어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거 아닙니까?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데 있어서 다수의 목소리를 맡고 소수의 목소리는 다른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참 우리 공화당을 지지함으로써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 또 여러 있겠지만요. 그걸 한번 엮으면 책 한 10페이지 나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분들의 그런 일념된 목소리 그리고 그 눈물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만들면서 암에 걸려가지고 자꾸 하셨던 분 아내의 손을 잡고 늘 오다가 어느 날 어디 가셨습니까? 왜 혼자입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러고 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분들도 또 우리 공화당 집회에 놓으셨던 분들 중에서도요. 어르신들이 어느 순간에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저분들은 하늘나라에 잘 계실 거로 저는 그래 보거든요.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그랬습니까? 사실 이런 정당에 2019년도 6월 15일 날 홍문종 전 의원이 이제 우리 공화당 입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우리 공화당 민초정당에 그래도 사선 의원이 들어오고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했는데요. 결국은 그 사람이 올 1월 초에 1월 중순경이죠. 입당한 6개월 만에 우리 공화당을 사실상 탈당하고 우리 공화당 그분을 제명을 시켰습니다. 홍문종 전 의원 참 여러분들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탈당의 방식
방법도 다 틀렸고요. 본인이 만들었던 친박 신당을 만들었던 그 이유와 그 방법도 틀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정강원 목사가 저를 지지했어요. 제가 정강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정강원 목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꼭 공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태극기 우파를 하나라고요. 정강원 목사하고 같이 해라 그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그 사람 구라라고 그러더구만요. 구라.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위한 확장위에서 분리 집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날 경기도 경민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출판 기념회 갔습니다. 국회에도 갔다 왔어요. 제 사무실에 책이 4권이 있어요. 보수 꼴통이라는 책.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날 이 행사 끝나자마자 그 아저씨가 데리고 온 2사람하고 이제 옆에 앉혀놓고 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한 분은 또 뭐 한 명은 또 전 의원이라 그러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태극기 집회를 분리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 우리 공화당 발칵 비벼주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런 일도 없었는데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정강원 목사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정강원 목사도 제가 지금 당의 대표가 만들면요. 정당을 만들면 정강원 목사도 저한테 대표를 해라 그랬거든요. 정강원 목사님이 했습니다. 정강원 목사님을 위하여 정강원 목사 저는 같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정강원 목사가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또 정강원 목사였던 걸로 바뀌고 정강원 목사 그 아저씨 참 내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친박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친박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박근혜 대통령 하세요. 그 이제 기 얇은 사람들 와 그러고 와 하고 막 갔더니 막 우리 공화당이 어떻니 뭐 어떻니 저 어떻니 그냥 막 아이고 막 제가 막 그대들은 우리 공화당을 왜 지지했습니까? 조원진 대표를 왜 지지했어요? 허평한 장관을 왜 지지했습니까? 누굴 왜 지지했습니까? 그만큼 지지 이유와 목적과 본인들의 생각과 가치가 없다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아저씨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아저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친박신당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18 문수라고요. 네, 우리 공화당에 조 대표하고 같이 나가 이제 앞으로 자유대한민국 지키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입당해가지고 우리 공화당 막 그냥 당 로고 색도 바꾸고 막 그냥 총선에 임한다고 온갖 하다가 에이팅 문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당 로고 다 바꾸고 그 원진짱이라고 그 집회할 때 자기 부인하고 판매하는 그 양반 아이고 제가 망했습니다. 이거 하는데 이거 다 새로 바꿔야 되고요. 우리 공화당에서 자유공화당으로 바꾸는데 그날 이제 이 3월 5일 날 이제 우리 공화당이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날, 그때 JBC 뉴스도요. 저작권 침해로 받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조원진 대표 영상을 이래 애북글을 사용했는데 그게 이제 저작권에 신고가 들어가지고요. 이 6개월 정지를 먹었어요. 6개월. 그러니까 이제 JBC 뉴스는 따지고 보면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해를 제기했죠. 한번 이해를 제기하니까 3개월 하면 3개월 이거는 거기서 이해를 받아들였으니까 3개월 이제 하는데, 근데 이 조원진 대표의 영상은요, 그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 찾아가 가지고요, 이만저만 해서 그래 되니까 저도 다 삭제하니까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봐주십시오라고 제가 한번 머리만 숙이면 돼요. 근데 제가 안 숙였습니다. 왜? 제가 머리를 숙이는 순간요,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가 숙이는 거고 조원진 대표가 머리를 숙이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내가 방송 안 하면 되지 제가 방송 안 했잖아요. JBC 뉴스에서. 예? 주변에서는 아유 가서 그러니까 그때 방송 안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방송 안 하면 JBC 뉴스 지금 현재 외연 또 확장이 안 되고 JBC 뉴스가 어떻다 저것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결국은 총선 기간 동안 저는 방송을 못 했어요. JBC 뉴스를 아무도 못 했습니다. 제 스스로 초라했죠. 그러다 급히 이제 JBC 달을 만들으니까 실시간 채팅이 우리 엄지학 위원장님 하는 방송 실시간 채팅보다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기가 죽습니까? 기 안 죽어요. 안 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거기서 6월 달에 풀려가지고 거짓말 하더라도 JBC 뉴스 실시간 채팅하면 1,500에서 2,000명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다시 이제 가동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렸는지 실시간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300, 400 들어오고 이제. 야, 이것도 이게 초라하구나. 그렇다고 제가 또 기 죽습니까? 기 안 죽잖아요. 사람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에게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진실과 정의라는 것들입니다. 진실과 정의. 진실과 정의의 정당. 진실은요, 큰 게 진실이 아닙니다. 또 작은 게 진실이 아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총선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은 0.74%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조원진 대표 대구 달서병 지역구에서도 낙선했습니다. 자, 이쯤 된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 사실 문 닫아야 돼요. 무너지는 게 정상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공화당 끝장났다. 이제는 더 이상 재기불능이다. 조 대표 3개월 동안 당사 나타나지도 않고 낚시 다니시고 당원들 만나러 다니시고 우리 공화당도 이제 전부 다 거의 멘붕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0.74% 받은 정당 딱 3일 뒤에 저는 0.74% 받은 정당 지지한다 했어요. 그 0.74%는 패배가 아니고 희망이다. 이수진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내가 12척 배밖에 없기 때문에 저 330척 있는 왜구와 싸울 수 없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요, 명량대첩에서 이수진 장군 대첩 패패했을 겁니다. 근데 이수진 장군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에게는 12척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척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고 하십니다. 또 뭐입니까?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이 고구려 마지막 그 당나라 전쟁이었어요. 당시에 20만 당나라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안시성을 지키겠다라는 그 정신력,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애국심이 없었다 그러면요, 안시성은 무너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쪽수가 세상의 절대 다수요, 절대 선이요, 절대 승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0.74% 밖에 아니고요, 0.74% 밖에 못 받은 정당이 아닌 0.74%라도 받은 정당, 그것은 희망입니다. 왜? 희망의 첫 단계는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0.74%의 진실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자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 약 50만 명이 함께 있다는 그 자체, 그거는 저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화당을 재지지한 겁니다. 그 희망이 뭡니까? 그 희망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무효시키겠다는 희망이고 바람이고 의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겠다는 그런 결기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의 애국,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 그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당은요, 참 재밌는 정당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요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민초가 만든 정당이 아닌 권력 집단들이 만든 정당이라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요, 우선적으로는 총선 전에 많은 자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쪽 2선, 3선, A, B, C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정당이 총선에 졌다 그러면요, 그냥 소리 없이 정발됩니다. 왜? 목적에 의해서 만났던 자들, 그 목적성은 뭐냐면 나의 배치, 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던 이런 정당들, 이런 정당은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면 끝납니다.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끝나면 끝납니다.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0.74%밖에 안 났는데도 더 단단해지고, 더 우리 공화당을 입당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바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깨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미통당을 지지했는데 이건 아니다, 속았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그리고 뒤늦게 미안하다, 내가 뒤늦게 우리 공화당을 무시 멸시 갈시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라는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뿌리 깊은 나무는요,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뿌리는요, 바로 민초입니다. 민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도, 가뭄이 오더라도요, 마르지 않고 딱 튼튼하게 자리 잡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의 힘이라고 봅니다. 이 힘들이 비록 지금은 민초고, 지금은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지만요, 첫술에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동안 우리 공화당이 커왔던 어떤 영역들은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생각해 볼 때는요, 우리 공화당이 만약에 창당되지 않았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창당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그 비합리성, 무능, 그리고 이 잔혹한 이 형태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을 못 겨눴다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있었기 때문에 저 미래통합당,
저 미래통합당의 저 이 위선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가짜 이 보수파 행각을 했던 것들이 드러났겠습니까? 안 드러났습니다. 그냥 국민들은 그런 식으로 그런 정당이구나라고 그냥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없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해진 탄핵이 이것이 거짓이요 불법이라는 것들을 국민 속에 알렸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없었다 그러면 저 촛불이 단순하게 촛불이 민심이고 혁명이 아닌 저 촛불은 좌파 쓰레기들이 일으킨 바로 쿠데타다라고 정의를 내렸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박근혜 대통령은 1248일 동안 인신감금이 되어 있지만 그 인신감금에 대한 법치 파괴의 부당성들을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깨어난다는 것은요, 이건 잠자리가 아닙니다. 자고 나서 금방 깨고 물 마시고 정신 차렸다 이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깨어나는 수준은요, 영원히 못 깨어날 수도 있지만 천천히 깨어나면서 그 깨어났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는 우리 공화당에 재입당한다는 것 자체는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큰 힘이고 그거는 우리 공화당의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정신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읽었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비록 우리 공화당을 지지함으로써 상당히 어떤 JBC 유수의 외연 확장과 또 수익적인 측면들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약하지만요, 저는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분들과 함께 무엇을 느꼈냐면 바로 진실과 정의의 동반자, 동지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니까 복숭아도 보내주죠. 참기름도 보내주죠. 더병한 장군님 또 편찮으시니까 전복 드시라고 전복도 보내주는 분들도 있고요. 또 농수산물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얼마나 이 아름답습니까? 파도 보내주는 분도 있어요. 파도 보내주는 분도 있고, 또 옥수수도 보내주는 분들도 있고, 사람이 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뭐 좋은 데서 살고요, 아주 뭐 호답 있게 사는 그게 삶입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은 이미 좌파 독재의 검은 어둠의 이 나라가 됐기 때문에요. 그 어둠의 나라에서 좋은 음식을 드시고 좋은 데서 잠자리 자고 뻗하고 있게 살면 뭐합니까? 그 뭐라고 보냐면요, 저 빙신이래 봅니다. 저 병신 같은 새끼, 대가리 똥밖에 안 되는 새끼, 저런 병신이 저거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는 옥수수 먹고 여러분들이 주는 감자 먹고 고구마 먹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 자체 비록 미약하지만 그것은 바로 따스함입니다. 행복입니다. 큰 행복이 있는 겁니다. 저 신문기자 시절에요, 세계 내놓으라는데 진짜 뭐 좋은 데는 다 가봤습니다. 좋은 데 다 가보고요, 정말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접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개뿔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힘, 가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는 그 정통적인 생각들, 저는 그것이 참이요, 진리요, 진실이요, 정의라고 봅니다. 비록 제가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요,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 JBC 유수가 이제 왜 지지했는가? 그동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할 얘기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다 떠나간 사람들 뭐 다 떠나갈 때 저도 뭐 얼마나 꼬시겠습니까? 정 대표도 같이 뭐 가서 뭐 우리의 어떤 그걸 생각 좀 해보시고 뭐 같은 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저한테는 씨알 따먹기거든요. 그러다가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그냥. 그런데 왜 그러면 당신은 입당을 하지 않느냐? 그러지만 입당하지 않느냐?
그 이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분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입당을 왜 안 하느냐 하지만요. 저 입당 안 했습니다. 지지는 합니다. 왜 입당 안 하냐면요. 저는 개뿔 같은 JBC 뉴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또 JBC 인터넷 신문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언론인이라고 자처합니다. 언론인이라는 사람이 정당에 입당해가지고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정당을 입당하지 않고 지지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언론인의 규정에서 정당 입당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입당을 합니다. 때가 되면 입당하는데요. 지금은 저는 외곽에서 뒤에서 항상 우리 공화당 많은 분들 입당해가지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입당하면 또 뭐합니까?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아이씨 저 새끼 제가 어디서 왔는데 길로 못 놈이 저기 뭐 어쩌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받아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죠. 정광훈 목사가 우리 공화당을 무시를 하고 또 에이틴 문수가 우리 공화당을 먹튀를 하고 홍문정 대표가 우리 공화당이 제명당하고 했을 때요.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민초가 아닌 그 주축이 권력 세력들이 있었다 그러면요. 아마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권력층들 인사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공화당 안 떠났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정강훈 목사 얘기도 안 했을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공화당을 폄하하고 우리 공화당을 향해 가지고 돈통을 굴리는 정당이 이런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공화당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돈통을 굴린다고. 저는 우리 공화당 태극기 집회 취재를 나가본 이후에요. 돈통 굴리는 거 못 봤습니다. 그게 언론에 얼마나 보도됐습니까? 우리 공화당 돈통, JTBC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우리 공화당 정강훈 돈통 논란 해가지고 그 논란을 만들고 무시라고 보거든요. 제가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공화당 지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제 물론 전 목사는 지금 현재 공격에 처했지만요.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민초들이 자기 돈을 내고 이렇게까지 하는 정당이 되십니까? 저도 정당 당원은 아니지만 저도 당비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당신들이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들이 이분들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멸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조 대표야 공인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또 비방도 받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 개개인이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고 비난을 받으면요.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패축입니다. 그냥. 그런 우리 공화당을 그런 당원들이 만든 당을 지난 4월 9일 날 총선 일주일을 앞두고 우리 공화당 당사표 와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해체시켜야 된다니 저주를 해야 된다니 저주하니 거기에 나왔던 자들과 이름을 올렸던 자들 그 자들은 지금 현재 사과도 없습니다. 또 그 자들은 변신을 합니다. 그 변신은 무죄요. 미통당이 위장해서 이제는 기회주의에서 또 좌파로 변신하는 건 무죄입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자, 제가 이제 끝내야지 우리 공화당
라이브 이제 하는데요. 더 하고 싶지만 10시부터 우리 공화당 이 라이브는 합니다. 라이브 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그래도 10시에 채널 이게 있는 분들, 아까 엄지학 위원장 말대로 다 오라이 오라이 하세요. 다 그걸로 이제 오라이 그걸로 옮겨 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공화당 이걸 트는데 아까부터 이게 음성이 잘 안 나와요. 음성이 잘 안 나와. 여러분들 집회도 안 나가는데요. 집에서 방송 보시면서 노래 따라 부르세요. 근데 따라 부르면서요, 그 양반처럼 춤은 추지 마세요. 그 춤이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그 저기 미꾸라지 춤도 아니고 문어 춤도 아니고 그 춤 추지 마세요. 그런 춤 추지 마시고, 그런 춤 뜨는 춤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자, 2027년도 만들어진 우리 공화당 지금 3년 됐습니다. 이제 3살입니다. 3살. 3살이면 이제 뭐 주사 다 맞았습니다. 주사를 다 맞았기 때문에 아마 이 백신, 뭐 다른 백신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도 더 무궁히 발전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 입당하셔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당,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공화당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 저 우리 공화당 노래 놓으면요, 뭐 이분 뭐 이렇게 추는 그분도 그 갔죠. 어디 갔습니까? 가도 괜찮습니다. 갈 사람은 가야만 하겠지만 가는 사람 막지 마세요. 오는 사람도 막지 마세요. 다 인연법 따라 가는 겁니다. 자, 이 채널 끝나면 바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 이 토론 세미나가 있는 방송으로 여러분들 채널을 돌리십시오. 감사합니다.